19번. 자,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신 거름종이의 중앙에 노란색의 크롬산 칼륨 수용액과 파란색의 황산고리 수용액을 떨어뜨리고 전류를 흘렸더니 노란색과 파란색이 그림과 같이 이동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우리가 이제 요 내용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으로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실험을 뭐 이거 보고 분필 갖고 온다는 게 분필 안 갖고 왔네? 분필이 없다. 이거는 버리고. 잠깐만. 자, 이 실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질산칼륨 KNO3를 적신 거름종이의 중앙에 거름종이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KNO3 질산칼륨을 적셨대. 근데 이런 실험을 할 때 이제 실험해가지고 여기다가 마이너스극 이쪽에 플러스극 이렇게 걸어주잖아요. 그런데 저 KNO3 저 질산칼륨을 왜 적십니까? 이온이 쪼개져서 소금이 화학식이 뭐지? 소금? 염화나트륨이지. 참고로 이 염화나트륨은 이거는 분자가 아니야. 이건 이온식이라고 화학식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건 뭔지 몰라도 되고요. 어쨌든 이 염화나트륨은 결국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쪼개질 거야.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 소금 알갱이잖아, 고체잖아. 그래서 이렇게 안 쪼개집니다. 얘를 어딘가 녹여야 해. 그래서 흔히 얘를 그냥 물에 집어넣으면 물에 싹 녹아버리지. 그 소금이 녹아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렇게 쪼개진단 말이야. 근데 그냥 단순히 물에만 녹이면 얘 같은 경우는 잘 쪼개지는데 또 어떤 특정한 또 화학 물질들은 단순하게 물에만 녹으면 잘 안 쪼개지기도 해. 조금 더 잘 쪼개져서 잘 분해돼 가지고 이렇게 좀 흩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얘가 합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적신 그런 종이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야. 그럼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질산 음이온과 칼륨 양이온으로 쪼개져. 얘도 쪼개서 같이 이동을 해버려. 어쨌거나 내가 지금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뭘 떨어뜨린다고 했잖아. 그런 용액들을 잘 이온으로 분리할 수 있게 얘를 적신 종이를 쓰는 거야. 시험 문제 나오면 또 얘를 왜 뿌립니까? 라고는 골라내야 됩니다. 적신 거름종이의 중앙에 노란색의 크로뮴산 칼륨 K2CrO4라는 여기에 크로뮴산 칼륨을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의 황산구리 CuSO4 용액을 떨어뜨립니다. 전류를 흘렸더니 노란색과 파란색이 그림과 같이 이동했다. 파란색이 어디로 갔나요? 마이너스극으로 이렇게 딱 가죠. 노란색은 어디로 가나요? 오른쪽으로 쭉 가는 걸로 보이네요. 그게 왜 그럽니까?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 용액을 가운데다가 떨어뜨리는 순간, 여기다 떨어뜨리고 얘를 여기다 떨어뜨리는 순간 이온화가 돼버려. 얘처럼 쪼개집니다. 근데 이렇게 이 식이 쪼개질 때 앞에 있는 게 양이온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순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순서입니다. 그래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쪼개져서 이동을 해. 근데 이 구리는 또 이가 양이온이거든요. 이 황산이온도 이가 음이온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한대요. 그러면 이때 이 파란색이 어쩌고저쩌고 나타나는 게 결국 얘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구리 이온.
노란색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이 크로뮴산 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이 구리이온은 양이온이란 말이야. 플러스란 말이야, 전기가. 플러스 전기니까 어디 쪽에? 마이너스에 끌려갑니다. 이쪽이 좋다고 해볼래 이렇게 가고 앉아 있어요. 구리이온이. 그래서 이쪽에 푸른색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파란색이 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야. 노란색 CR4-가 이쪽으로 이렇게 요게 갑니다. CR4- 이가네요. 칼륨이 이가니까요. 이렇게 칼륨이 이가니까요. 어쨌든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참고로 요 황산이온 있잖아. 요것도 요 놈은 마이너스 좋다고 하고 얘는 어디로 가겠어? 플러스 쪽으로 가. 근데 얘는 색깔이 안 보이니까 우리 눈에는 그냥 안 보일 뿐입니다. 얘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겠죠. SO4, E-. 이 음이온이 플러스 가지면 색깔이 안 보이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륨, 양이온. 이렇게 가서 얘도 칼륨, 양이온. 칼륨, 양이온도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는데 색깔이 안 보이고. 얘도 마찬가지야. 질산, 음이온. 이렇게 가겠죠. NO3, 3-. 이쪽으로 또 칼륨, 양이온 가겠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얘에 비해서 모든 게 이온화돼서 다 끌려가는데 특히 이거 색깔 띤 애들이 있더라. 자, 2번. 보기 1번. 질산칼륨 수용액은 전류를 잘 흐르게 해준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류를 잘 흐르게 해서 저런 질산칼륨 수용액. 결국 얘를 섞어야, 얘를 여기다 뿌려놔야 이런 실험이 잘 일어나겠죠. 1번 맞고요. 2번. 구리 양이온은 파란색을 띈다. 맞죠? 3번. 크로뮴산 음이온은 노란색을 띈다. 맞죠? 4번. 플러스로 이동하는 이온은 두 종류이다. 맞아요? 플러스로 이동하는 이온 몇 종류입니까? 예, CR4, CR4, E- 얘랑 세 종류 이온 이동하죠? 세 종류. 답이 4번입니다. 두 종류가 아니에요. 세 종류예요. 자, 20번 문제 봅시다. 질산형 수용액, 탄산나트륨 수용액과 반응하여 모두 흰색 앙금을 생성하는 물질은 지우라 학교에서 앙금 3개만 외우라 그랬다면서 뭐야? 어떤 앙금 외우라 그랬어? 프린트 갖고 있어 지금? 저기는 학교에서 5개? 기억나? 뭔지? 어디 저기 프린트 같은 거 있어? 다음 시간에 갖고 와봐봐 한번. 적어놓은 거 있으면 한번 봅시다. 도대체 우리 앙금 많이 외웠잖아 우리는. 그게 고등학교까지 다 통틀어서 싹 다 고만 외우면 됩니다. 어쨌거나 질산은 수용액, 탄산나트륨 수용액, 아이고 말로 하면 되것도 질산은 위험 수용액에 반해서 모두 흰색 앙금인데, 야 봐봐, 질산은 질산과 은으로 쪼개질 겁니다. 탄산나트륨, 탄산과 나트륨으로 쪼개질 거예요. 그런데 얘 네 마리 중에서 절대 앙금을 안 만드는 애가 있지. 앙금 안 만들지 않는 이온 네 가지를 알려줬어. 내가 뭐죠? 암모늄 이온, 그렇지, 나트륨 이온, 칼륨, 질산. 그래서 암낙칼질 네 개는 안 만들어. 앙금 안 만들어. 앙금 안 만들고요. 앙금 안 만듭니다. 질산 어쩌고저쩌고 다 나트륨 어쩌고저쩌고 들어가면 앙금이 되지가 않아. 그 앙금을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얘 아니면 얘만 앙금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보기 1번 볼게요. KCl, 염화칼륨이에요. 그럼 염화칼륨이 보기를 붙여볼까? 1번 질산은, 2번 탄산나트륨. 저 염화칼륨이 질산음과 만나면 앙금이 만들어집니까? 1번은 KCl이긴 한데 보기 1번에 염화칼륨이야. 그럼 염화칼륨도 뭐야? 딱 쪼개면 염화이온, 칼륨이온 두 개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 중에서 얘는 앙금을 안 만드는 애입니다. 암낙칼질에 들어가니까. 결국 얘가 앙금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애야. 그럼 맞춰봐. 염화은 앙금 됩니까?
어차피 학교도 2개밖에 없고 니네 앙금을 그것만 외우라고 너 5개만 외우라고 한 거지. 선생님이 거기서만 나온다고 한 거지. 그죠? 답이 4번이니까요. 4번 일단 체크하시고요. 앙금은 각 학교마다 니네 학교에서 나온다고 한 것만 공부하자. 솔직히 내가 알려준 거 많잖아.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걸 다 외워봤자 어차피 시험에 나오지 않을 테니까 지금 그 고생은 하지 말고요. 일단은 학교에서 앙금 만들어지는 것만 공부합시다. 20번의 답은 4번이에요. 자, 21번 답이 3번이에요. 여기서 넘어갈게 일단은. 22번은 답이 가라라고 합니다. 가라. 이것도 일단 넘어갈게요. 앙금은 하여튼 넘어갈게요. 앙금은. 그러니까 니네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냐? 학교마다 어느 학교는 선생님이 3개만 외우라고 그러고 어느 학교는 5개 외우라고 그러고 또 다른 학교는 뭐 한 10개 외우라고 하는 학교도 있단 말이야. 그게 다 달라요. 그렇게. 그냥 아예 그냥 싹 다 외웠으면 좋겠어 나는. 자, 23번. 물질 X를 녹여 다음과 같은 시험을 하였다. 가. X 수용액으로 불꽃 반응 시험을 하였더니 보라색 딱 보니까 칼륨이네요. 나번. X 수용에 질산 칼륨 수용을 넣었더니 흰색 앙금을 생겼다. 질산 칼슘을 넣었는데 질산은 앙금을 안 만들어. 그럼 칼슘이 앙금 만든단 말이야. 그럼 칼슘과 앙금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가에서 보라색이니까 칼륨 들어있는 거. 그걸 찾으면 되겠지. 그럼 일단 보기 1번부터 5번 중에서 칼륨 없는 건 버려. 즉 3번하고 4번 이런 보기는 버려. 칼륨이 없으니까. 다음 1번 염화칼륨. 그럼 염화칼륨에서 이 염화이온이 질산칼슘, 칼슘하고 반응하면 앙금이 되겠냐고. 안 됩니다. 2번 탄산이 들어있네. COC가 있네. 너무 좋네요. 탄산칼슘은 앙금이지 않습니까? 탄산칼슘이 분필가루예요. 그래서 앙금 됩니다. 답이 2번이네요. 그냥. 자, 24번. 이것도 앙금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죠? 답은 5번입니다. 앙금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네요. 25번. 앙금과 관련된 현상, 이건 좀 해볼게요. 1번. 지하수를 보일러 용수로 오래 사용한 보일러관에 관석이 생긴다. 이게 앙금 얘기입니다. 앙금이 쌓여가지고 그 관에 돌덩이가 생겨서 물이 안 흐르게 돼. 그래서 앙금 얘기고요. 2번. 공장 폐수 속의 납이온을 아이오딘화 이온으로 검출한다. 이거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앙금으로 검출하는 실험입니다. 3번. 조영제 주성분은 탄산칼슘에서 틀렸어요. 탄산칼슘이 아니고요. 이제 황산 바륨 뭐 이런 걸 좀 씁니다. 아니 탄산칼슘은 참고로 물에 녹지도 않아. 조영제가 뭔지 아냐 근데? 몰라요? 니네가 안 아파서 봐서 그래. 니네 아파가지고 엑스레이 말고 CT나 MRI 이런 거 찍잖아? 그러면은 주사를 한 대 맞거나 아니면 약을 먹으라고 허용 우유 같은 거 뭐 하나 줘. 선생님 내가 찍어봤어 그거. 맛도 더럽게 없어요. 근데 그건 왜 찍냐면은 그걸 내가 왜 먹냐면 주사를 맞든 아니 먹든 주사를 얘기해보자. 피 속으로 내가 그걸 집어넣어 약을. 그럼 집어넣으면 그 피 속을 타고서 이렇게 돌면서 내 그 혈관을 보다 좀 잘 보이게 만들어줘. 그래가지고 MRI도 보던 딱 찍으면 내 몸의 혈관이나 뭐 이런 게 쫙 보이는 거야. 그게 조영제입니다. 그런데 야 탄산칼슘은 물에 녹지도 않는다? 물에 녹지도 않는 걸 내 피 속에 집어넣으면요 선생님 죽어요. 혈관 막혀가지고. 큰일 나죠. 탄산칼슘은 앙금인데. 그래서 조영제 주성분은 탄산칼슘 아닙니다. 답이 3번 틀렸어요. 4번 보기 4번 봐봐. 수돗물 속 염화이온은 은이온으로 제거한다. 수돗물에 이제 소독을 하려고 염소를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 염소가 이제 염화이온이 될 텐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몸에 좋지가 않아. 근데 이제 그거를 은이온을 집어넣으면 염화은이 돼서 앙금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염화은. 뭐 그런 얘기고요. 5번 조개 껍데기, 산호 이런 거 다 탄산칼슘. 조개 껍데기, 달걀 껍데기, 산호 뭐 이런 거 다 탄산칼슘이죠. 답이 3번입니다. 그래서 자 26번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에 대한 학자들의 생각이다. 주장한 학자의 이름을 써라. 이거 맞추는 학생이 뭐 거의 없는 것 같던데. 자, 4번. 만물은 물, 불, 흙, 공기, 사원소설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죠. 이건 맞아야죠. 아리스토텔레스. 나번.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단순한 물질이다. 원소를 정의한 거야. 원자가 아니라. 이건 보일입니다. 보일. 참고로 원자 어쩌고저쩌고 한 건 누구죠? 돌턴이에요. 그래서 아예 이름까지 읽었다. 돌턴의 원자설. 이제 원자설이 원자가 어쩌고저쩌고 주장한 사람이 돌턴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돌턴까지 붙여서 돌턴의 원자설. 원소 어쩌고저쩌고 주장한 건 보일입니다. 보일의 원소설이야. 그래서 이건 나는 보일. 27번. 염화리튬, 염화스티로튬 불꽃 반응색이 비슷해서 구분하기 어렵다. 구분하려면 답은 선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 됩니다. 선 스펙트럼 분석 그렇게 쓰면 답이에요. 선 스펙트럼 분석. 28번. 그림은 두 원자 AB가 이온이 되는 과정을 모형 나타내는 것이다. 가와 나의 괄호 안에 각각 안 맞은 말을 쓰라고 그랬는데요. 가 잠깐 볼게요. 원래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림이 이렇게 전자가 하나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여기에 전자 하나를 다시 추가시켰대.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더 하나가 추가돼서 이제 이렇게 됐대. 이런 그림이 됐대. 그럼 전자가 하나 들어갔지. 그럼 답은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A라는 원자가 있었는데 이제 전자가 들어가거나 빠지면 이온이 됩니다. 전자가 하나 더 추가돼서 이온이 됐으니 이렇게 써야겠죠. 이게 답이에요. 파란색 글씨. 이게 가에 괄호 안에 들어갈 거고요. 나번 볼게요. 나번. 그럼 나번은 B 그림에서 전자가 두 개가 있었어. 이렇게 두 개.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오히려 전자 두 개 빠져나가 버렸네. 전자 두 개 빠져나가 이 밑에 괄호가 이렇게 있잖아. 전자 두 개가 빠져나갔어. 그럼 원래 B라는 원자가 있었는데 전자가 빠져나갔으니 이제는 양이온이 됩니다. 근데 얼마나 양이온이 된다고? 이만큼 양이온이 된다고. 그래서 B2 플러스 2가 양이온이 됩니다. 여기 답이죠. 자, 29번. 오른쪽 물질을 이루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이온식을 모두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CaSO3. 이 CaSO3가 뭐예요? 읽을 때는 우리말은 뒤에서부터 있죠. 탄산, 칼슘입니다. 이게 탄산칼슘이고요. 얘예요. 얘 분필가루. 탄산칼슘을 전 앙금이고요. 저 고체 가루를 꽝꽝 묻혀서 만들면 이런 분필을 만들 수 있어요. 탄산칼슘이 써 있고요. 탄산칼슘은 이렇게 쪼개져서 이온이 될 겁니다. 얘 이온 하나, 얘 이온 하나. 칼슘은 2가 양이온이고요. 탄산은 2가 음이온입니다.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 외워야죠. 답은 CA2 플러스 그리고 CO3E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를 써야 답이에요. 좋습니다. 요거는 여기까지만. 오초 책을 봅시다. 자, 숙제가 71페이지까지가 숙제였습니다. 71까지가 숙제였습니다. 다 했어요? 왜 못했어요? 아, 통통통 보는구나. 내가 그거 어제 올렸는데. 야, 뚱뚱뚱 그거 없어도 야, 좀 알아서 해야지. 얘가 맨날 써주잖아, 마지막에. 숙제라고. 빨간색 글씨를 써주잖아. 영준 했니? 아유, 결국 안 했다는 얘기네요. 찍지 마. 차라리 틀린 게 낫지. 틀려야 내가 가르쳐주지. 채점 할 건데. 문제 풀어줄 겁니다. 지금 몇 개 어려운 거 풀 거야. 내가 말했잖냐. 거기는 어려워. 그 파트 특히 마지막에 저항 분석, 회로 분석은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잘 공부를 좀 해놔야 되고 많은 문제를 풀어야 돼. 풀어봐야 돼. 그쪽 그 숙제 이번에 그 부분 뒷부분이 좀 어렵기는 했을 텐데요. 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학교 시험에서 그 부분이 문제가 많이는 안 나와. 내가 말했지 않았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나만 두 문제 정도 낼 거야. 세 문제 많으면. 그 두 문제 난다고 치면, 세 문제 난다고 치면 두 문제 찍어서 맞추고 한 문제 틀려 그냥. 그 나머지 다 맞으면 되지. 그럼 96점이잖아. 95점? 96점? 아, 좀 마음에 안 드나? 100점 맞아야 되지? 그치? 열심히 공부해서 그것도 맞춰버려, 그냥.
자, 문제를 좀 풀어볼 거예요. (63페이지의) 개념 속속부터 봅시다. 숙제였죠? 개념 속속. 자, 6번. 전기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전자가 이동하면서 원자와 전자가 충돌하기 때문에 생긴다. 맞죠? 전자가 이동하면서 생기는 겁니다. 원자가 이동하지 않습니다. 원자는 언제나 가만히 있고, 전자가 이동하면서 그 원자, 특히 원자 핵과 충돌하는 거야. 충돌하면서 이 몇 학년 거야? 자, 2번. 물질이 단면적이 같을 때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큽니까? 이거 아닌 거 뭐야. 길이가 길수록 저항은 길어지는 거야. 네가 어디 해석할 때 해석하는 길이 길어지면 넌 더 힘들잖아. 그래서 길이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것도 좀 웃기죠. 길면 이 통로가 내가 이제 여기서 뚫고 막 가야 돼. 여기까지 빠져나가는 게 목적인데 뚫고 가야 돼. 이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크다. 만약 길이가 짧아. 왜?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나가는 건 너무 쉽겠지. 평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길이가 짧으면 저항은 작습니다. 그 전자가 뚫고 나가는 걸 막는 힘이 되게 작은 거야, 얘는. 근데 얘는 전자가 뚫고 나가는 게 막 끝도 없어. 전자가 가면서 얼마나 힘이 빠지겠냐. 얼마나 지치겠냐, 전자 입장에서는. 따라서 저항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글로 풀었으면 사실 이야기가 되게 쉬운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 보죠. 저항의 크기는 길이에 비례한다. 이렇게 뭔가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이제 이렇게 약간 수학적 용어를 써주면 좀 어렵게 다가오기도 하지.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 전혀 없더라. 그냥 이런 말을 이렇게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크다는 말을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거야. 그래서 6번에 2번 동그라미고요. 3번. 물질의 길이가 같을 때 이번에는 단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저항은 크다? 그렇죠. 이건 틀렸죠. 작죠. 아니 이렇게 빠져나간 거다. 이번엔 길이가 같다고 쳐. 아는 게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이씨 길이 대신 넓어졌어요. 그 전자가 훨씬 쉽게 빠져나가는 거죠. 훨씬 쉽게. 그래서 또 넓이와 저항 크기는 반비례합니다. 반비례. 자, 7번. 그림과 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도선 AB를 나타내는 것이다. 도선 B의 저항은 A의 몇 배인지 구하세요. A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은 1이래. 1cm는 뭐야, 단위가? 1m 1제곱밀리미터. 1m 1제곱밀리미터. 1m. 숫자만 볼게. 1. 요게 A고요. B는 3, 2. 2, 3. 이게 B고요. 자, 그러면 내가 A의 저항이 얼마일 때 B의 저항이 얼마인지를 한번 체크를 좀 해볼 거야. 예를 들어서 A의 저항이 K라고 합시다. K옴. 예를 들어서 K옴. 1m짜리 1제곱밀리미터짜리 저항이 K옴만큼의 저항을 갖고 있어. 그러면 이 B의 저항은 얼마인지 체크를 좀 해볼게. 자, 다시 A는 K옴이야. B의 저항은 K옴의 수학에서 뭐뭐의는 곱셈인 건 알지? 그냥 말 자체가 의는 곱셈이야. 2의 3. 그럼 뭐야? 6이야, 6. 2 곱하기 3. 2 곱하기 3을 실제로 2의 3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어쨌거나 B는 A에 비해서 길이가 2배로 늘었습니다. 그럼 원래 갖고 있던 A의 저항보다 2배가 늘었으니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지. 그런데 넓이 때문에 B는 A의 넓이의 몇 배? 3배가 됐어. 넓이가 3배 됐어. 그럼 저항은 몇 배가 돼? 3분의 1배가 되지, 오히려. 줍니다. 곱하기 3이 아니에요. 나누기 3이 됩니다. 넓이가 넓어졌기 때문에 저항은 더 작아졌어. 3분의 1배가 돼. 그래서 계산하면 3분의 2K야. 3분의 2K. 근데 K가 A라면서 결론이에요. B는 3분의 2 K 대신에 A를 쓰면 A. 자, B는 3분의 2 A라고 쓸 수 있고요. B의 저항은 도선 A의 몇 배입니까? A의 곱하기 3분의 2. 답이 3분의 2배네요.
3분의 2배. 8번. 오른쪽 그림은 1.5V 전지에 저항이 155민 전기를 연탄한 것이다. 이 회로에 들은 전류의 세기는 얼마인지 구해봅시다. 전류의 세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공식을 하나 써야 됩니다. V는 IR, 전류는 따라서 R분의 V를 씁니다. 이 공식을 쓰죠. 그래서 언제나 V는 IR 하나 외워놓고 이렇게 바꿔서 쓰라고 내가 얘기했어. 자, 전류 구합시다. 분모는 저항 씁니다. 저항은 몇 옴이라겠냐 문제에서. 155옴이네요. 155 분의 절압은 1.5네요. 1.5V. 이걸 하는 얘기네. 자, 그러면 분자 분모에 10을 곱하면요. 얘는 1.5가 10으로 되고요. 0 하나 이렇게 더 붙겠죠. 이렇게 15로 약분을 하면요. 100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0.01 암페어 이렇게 쓰면 되겠죠. 틀렸네요. 몇 밀리 암페어냐 물어봤네요. 이건 그냥 암페어고요. 그러면 이제 0.01 암페어는 몇 밀리 암페어입니까? 얘를 밀리 암페어로 바꾸고 싶습니다. 이거랑 똑같죠? 그래서 0.01 미터는 몇 밀리 미터냐? 밀리가 붙었어요. 그럼 여기 계산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 10인가? 1000 같은데? 밀리는 1m랑 1밀리미터는 1000배 차이 나잖아. 그지 않냐? 아닌가? 내가 잘못 알고 있냐? 왜 반응들이 왜 이래? 1cm가 10mm고 1m가 100cm잖아. 그래서 1m는 1000mm잖아. 그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안 배우니? 3학년 아닌가? 2학년 때 배우나? 알아니. 그 단위에 민감해야 돼, 니네. 올해도 그럴 텐데, 니네가 이제 2학년이긴 하지만, 3학년 같은 경우에 중3, 시험 일찍 보잖아. 고등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과학 준비해야 되잖냐. 니네도 2년 후면 대학, 고등학생 되잖냐. 고등학교 올라가서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1학년 과학 제일 첫 단원이 뭔지 알아? 단위야, 단위. 단위 갖고 한 서너 시간 공부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주. 그렇게 돼야 돼. 제대로 교육과정이 돌아가고 있어. 1000 곱합니다. 0.01 곱하기 1000이 얼마야, 그럼? 어허! 답이네요. 10mA. 답이 10mA입니다. 자, 9번. 전지의 저항이 105민 전구를 연결한 회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때 전류의 눈금이 100mA를 나타내는 전지의 전압은 또 뭐, 이거네, 그냥 그대로. 전압 구하세요. 그럼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전류 얼마예요, 이 문제에서? 100mA죠? 그죠? 그래서 100 곱하기 저항 얼마예요? 100옴. 100. 그러면 10,000. 틀렸죠? 왜 틀렸죠? 이 답이? 지우리 풀었어? 이 페이지? 이 페이지? 몇 페이지도 안 풀었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통통통이니 뭐 해도. 영주 풀었어? 이 페이지? 예씨. 틀렸지. 왜 틀렸을까요? 자, V는 IR. 기호라고 했고, 요거는. 명칭은 전압, 전류, 저항이야. 그지? 저항의 단위는 뭐니? 단위. 내가 여기다 맨날 표 쓰고 시작했잖아. 이름, 기호, 단위 쓰고 시작했잖냐. 영주야, 대답할 게 너밖에 없어. 이게 봐. 저항의 단위. 옴. 전류의 단위. 암페어. 얘가 볼트. 야, 너무하잖아. 이러면 안 되지. 너무하잖아. 내가 지금 잠깐 내가 쇼크를 먹어가지고 지금 정신이 안 돼. 단위를 모르면 어떡해.
자, 기본적으로 저 볼트, 암페어, 옴, 으로만 계산해야 돼. 으로만. 자, 보세요. 이 R, 100옴이라고 써있지? 문제. 좋아. 자, 전류에 지금 몇 암페어 걸린다고 그랬어? 봐봐. 그렇지. 밀리암페어 단위 써있어. 100 밀리암페어로 써있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암페어로 써야 돼요. 100 밀리암페어는 몇 암페어일까? 암페어로 바꾸면? 그렇지. 그래서 이걸 실제로 제대로 풀면 0.1 곱하기 100이에요. 그래서 10 단위 볼트까지. 10볼트가 답이에요. 단위 섬세하게 봐야 돼. 물리에서는 단위 섬세하게 봐야 되고 아주 좋은 문제야. 낚는 문제. 학교에서 반드시 나오죠. 선생님들이 문제도 어렵지도 않은 데다가 애들이 대부분 만으로 쓸 테니까. 참고로 1000볼트면 어마어마한 볼트야. 이게 220볼트잖아. 저기 코드 콘센트. 저게 220볼트예요. 저 220볼트만 가면 담당돼도 사람이 죽어. 근데 1000볼트면요, 10kV인데 엄청. 감전되자마자 통닭됩니다. 감전되자마자 전기구이. 10번. 오른쪽 그림은 어떤 저항이 걸어준 전압에 따른 전류의 색을 나타내는 것이다. 저항의 크기는 몇 옴인지 구하세요인데 그래프 나온다고 겁먹지 마라. 아주 쉬워요. 빨간색 선이 그냥 쭉 지나가고요. 전류 전압 이렇게 돼 있고 그 격자점이 딱 지나가는 값 아무거나 하나만 봐. 딱 아무거나 하나. 선생님은 대충 4, 20 이렇게 볼게. 4암페어에 20V 이렇게 값을 알고 있는 거 하나만 대충 봐봐. 그럼 이 물질은 4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때 20V를 나타낸다 이 뜻이야. 이런 관계가 있는 거야. 그러면 전압과 전류가 있다면 뭘 구할 수 있어? 저항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자동으로. 그래서 문제에서 저항 구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V는 I 아니니 R은 I분의 V 아닙니까? 저항 구하려고 하니까. 자, 시작합시다. 전류 얼마예요? 4A라면서. 단위 보세요. 암페어 맞지? 암페어 맞지? 그래서 4 쓰시고요. 전압 20V잖아. 20 쓰시고요. 4분의 20은 우리는 5라고 부르고요. 단위는 옴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저항은, 이 문제 저항은 5옴입니다. 이 격자점 어디를 계산돼도 다 5옴이야. 어느 값을, 요 숫자 다 어디를 집어넣어도 5옴 나옵니다. 넘어갑시다. 65페이지에 11번. 요게 좀 고생스럽더라도 이해만 되잖아. 물리는 뭐 회로도 분석 다 되고 막 그러면은 그 어떤 문제가 나와도 사실 다 맞출 수가 있게 되고 문제 막 어렵게 나와라 막 빌걸. 그러면 네가 다 이해가 되면. 왜냐면 어렵게 나오면 애들 다 틀릴 테니까 너만 맞고. 제발 문제 어렵게 나와라 막. 문제 쉬우면 안 되죠. 쉬우면 남들 다 맞으니까 같이 맞아야 되니까. 11번 문제 볼게요. 저항의 직렬 연결되는 쓰래. 자, 1번.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같다. 우리가 이거 복습이나 해볼까? 저항. 이거 저항이 무슨 연결이야? 직렬이야, 병렬이야? 그렇죠. 직렬 연결. 근데 길이 갈려. 병렬 연결. 가다가 이런 길도 있고 이런 길도 있으면 길이 갈리면 병렬 연결, 그냥 있으면 직렬 연결. 직렬 연결에는 여기가 이제 전자들이 막 지나다닐 거야. 그러면 전자가 니네잖아. 니네가 뭔가 지나갈 때 항상 개수와 힘을 걱정했단 말이야. 개수는 전류 개념이고 힘은 전압 개념이야. 그럼 이렇게 지나가는 전자의 전압이나 전류를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데 직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일정하니 전류가 일정하니? 둘 중에 하나가 일정했어. 뭐가 일정할까? 그 이상하잖아.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되는데 꼭 찍으면 이상하게 반대로 찍어. 확률 50%가 50%인데. 계속 내가 힌트를 주는 거야. 전류는 개수 개념이야. 개수. 야, 요 끝에 봐봐. 100개. 야, 이 100개가 변하겠어?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100개는 안 변해. 근데 애들이 가면서 힘만 빠질 뿐이야. 전압은 변해. 그래서 얘는 전류가 일정합니다. 개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럼 병렬연결은 반대겠지. 전압이 일정해. 그 말은 힘이 일정해. 그 말은 이런 뜻이야. 야, 이게 100개야. 100개 갈려갑니다. 만약에 이쪽에 80개 가면 이쪽은 20개가 가니까 전류는 일정하지 않은 거야. 이제 개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전류와 길이 갈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전류는 다 다른 거야. 숫자 잠깐 볼게. 요쪽 길에 만약에 100만큼의 전류가 흐른다고 치면 위에 만약에 요쪽 길로 만약에 70만큼 갔어. 그러면 아래쪽으로는 20만큼 간다. 아니 30만큼 간다고. 70, 30으로 100이 나눠서 가니까. 이 숫자가 뭐냐면 전류야. 전류. 개수. 100개가 70개, 30개. 100A가 70A, 30A 이렇게 나눠서 가는 거니까 전류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압은 일정해 이제는. 왜 전압이 일정할까? 힘이니까. 아니 이제는 여기에 이 100개가 들어가는데 그 100개가 뭐 A만큼의 힘을 갖고 간다고 치자. 어차피 숫자도 필요 없어. 다 일정하니까. 그러면 위에 간 70개도 A만큼 힘을 갈 테고 아래 가는 30개도 A만큼 힘을 갖고 가겠지. 그러니까 여기도 A, 여기도 A, 여기도 A 전압이 일정한 거야. 얘는 힘 개념이니까. 이만큼 힘을 갖고 가는 거니까. 자, 다시 1번 보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같은 건 병렬 연결입니다. 병 쓰시고요. 2번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같다. 직 쓰시고요. 3번 연결한 저항의 수가 증가할수록 전체 저항이 커진다. 이렇게 연결할수록 계속 더하기만 해서 계속 커지는 건 직. 연결할수록 저항이 작아지는 건 병. 그래서 4번은 병. 12번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와, 큰일 났네. 시간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3옴과 6옴 두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고 18V 전압을 걸어주었다. 이때 전기회로 흐르는 전체 전류의 세기가 2A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것만 써주세요. 근데 전체 회로 분석하겠습니다. 전체 다 분석하는 게 회로 분석이라고 그래. 여기가 3옴, 6옴, 18V.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전체 전류의 세기가 2A래. 2A. 그럼 봐봐. 여기에 이렇게 지나가는 게 이게 몇 A라고? 2A라고. 그럼 이렇게 지나가고, 야, 이제 끝에만 봐. 선생님이 여기만 물어보는 거야. 자, 여기 2A. 자, 여기 몇 A? 그래, 2A. 여기 몇 A? 몇 A? 갑자기 왜 늘지? 개수 개념인데, 전류는? 개수가 왜 갑자기 늘었지? 어디서 추가가 됐나? 어떻게 추가가 되지? 아니 여기서 100명이 출발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300명이 되고 그렇게 되나? 절대 안 됩니다. 100명이 출발하면 100명이 들어오는 거야. 2A로 들어옵니다. 전체가 다 2A예요. 싹 다. 전류 일정이라고 써있잖아 이렇게. 전류가 암페어다. 전류가 I다. 뭐 이런 개념 아직까지 머릿속에 팍팍 안 들어오지. 공부를 안 해서 그래. 단위는 암페어구나. 막 이런 게 팍팍 들어와야죠. 자, 저항과 전류가 있어. 그럼 뭘 구할 수 있어? 전압을 구할 수 있어. 전압. V는 전압. 공식. V는 IR. I가 전류, R이 저항. V는 IR. 곱하면 얼마야? 12V. IR 곱하면 얼마야? 6V. 끝났네. 여기서 2A 애들이 18V의 힘을 갖고 출발할 거야. 18V의 힘을 가지고 쭉 오다가 18V 중에서 12를 여기다 쓰고 이거 지나가는데 쓰고 나머지 6만큼을 여기 지나가는데 다 쓰고 0V에서 들어가는 거야. 힘 다 빼고 들어가는 거야. 됐죠? 그럼 회로 분석이 끝난 거야. 뭐 곳곳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우리는. 자, 1번. 두 개의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으므로
3옴과 6옴에 걸리는 저항은 다시 1번 두 저항이 직연결되어 있으므로 3옴과 6옴의 저항에 걸린 전류의 세기는 뭐로 같다? 전류의 세기는 몇 암페어로 같다? 전류의 세기는 몇 암페어로 같다? 2암페어로 같다. 직렬 연결되어 있으므로 전류는 따지지 말고 그냥 같다. 2암페어로 같다. 전류는 2암페어. 2번 3옴에 걸리는 전압은 몇 암페어 곱하기 몇 옴? 여기 3옴에 여기에 걸리는 전류는 2암페어. 그죠? 그 다음에 몇 옴? 3옴. 2, 3은 6 나와야겠죠. 2A 곱하기 3옴은 6V이다. 3번 3옴인 저항과 6옴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비는 몇 대 몇이다? 자, 여기 걸리는 전압과 여기 걸리는 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과 여기 걸리는 전압 비율은 몇 대 몇? 1대 2. 근데 그 1대가 가만히 보니까 무슨 비야? 저항의 비지. 저항이 1대 2니까 전압이 1대 2야. 이렇게 흘러가죠. 자, 13번. 13번 못하겠는데요? 큰일 났네. 뭐 애매하게 여기서 끝나버릴 것 같은데. 자, 다음 시간에 이거 마저 풀고 뒷부분 더 이제 문제 좀 더 풀겠습니다. 숙제는 71쪽까지였고, 아니, 71쪽까지였고, 71쪽까지 그러면 다 풀진 않은 거야, 너도? 풀긴 한 거야? 채점을 내가 해봐도 돼? 아이고. 영주가 석주가 안 와가지고 이거 숙제를 이거 줘봤자 또 얘가 또 안 해올 거 아니야.